안녕하십니까. 민주공화국의 민주시민 여러분. 일요일 오후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제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악마와 같은 악령과 같은 이런 심성을 갖게 되었을까? 그 해답을 제 나름대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마화 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은, 그 시점은 언제부터 이런 심성이 길러졌을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인가?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인가?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답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씨를 4년간 옆에서 지켜봐온 결과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는 한 번도 당원이 돼본 적은 없지만 윤석열 쪽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윤석열 캠프에 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은 저 강원도지사 국민의힘의 김진태, 그 인간도 검사 출신이죠. 역시 무식하고 그 무식 때문에 강원도지사 되자마자 무슨 사건을 터뜨렸죠? 레고랜드 사건. 그것은 무식한 김진태 도지사 때문에 터진 건설 시장의 채권 시장을 완전히 경색시키고 거의 붕괴시킨, 지금도 대한민국 그래서 건설 경기가 그 채권 시장, 금융 시장의 붕괴 때문에 지금도 엉망진창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이라는 자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무식하고 무능하고 나라를 망치는 개새끼들입니다. 김진태는 일단 뭐 놔두고, 김진태도 명태균이가 김진태 도지사 그 경선에서 탈락할 건 하자, 명태균이가 김건희를 연결시켜서 김건희가 김진태에게 강원도지사 공천을 줬다. 그래서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죠. 자, 지금은 김진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의 이 악령 같은 심성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이후 1979년도에 입학한 이후 사법고시를 겨우겨우 붙은 게 1991년입니다. 12년을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구수를 했죠. 사법고시 구수. 제 잘난 척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은 경제학을 했고 먼저 재경영시를 붙었고 경제학, 경영학의 전문가였지 법학, 개론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공무원은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변호사 하기 위해서 판검사도 싫고 그래서 사법고시를 쳤는데 1년 반 만에 붙었습니다. 죽으라고 목숨 걸고 하면 빨리 붙습니다. 왜 12년 구수를 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윤석열의 심성 때문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주마, 간산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풍월은 있고 3년 동안 대통령 짓 하면서 대왕고래 포항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둥, 의대 정원 2,000명 해야 된다는 둥, 이런 개 헛소리 나라를 개판 만든 건 역시도 그 20대 때
구수,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는, 그랬기 때문에 구수를 했고 11년이 걸린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은, 그런데 명색이 서울법대에 나와가지고 남들은 빨리 붙고 집에 가면 너는 아직도 안 붙었냐, 네 친구는 벌써 판검사 되고 결혼하고 자식도 놓고 애가 유치원 갔다, 너는 언제 붙을래? 그런 참담한 모욕적인 시절을 20대 11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주변에 오랫동안 결국 고시를 못 붙고 소위 신림동 고시 낭인들, 이 사람들은 파괴적인 심성을 갖게 됩니다. 여자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친구가 소개팅 한번 해주면 아리따운 아가씨 만나서 사귀고 싶고 장가도 가고 싶고 한데, 그 여학생이, 그 아가씨가 뭐 하세요? 고시생입니다. 붙었어요? 아니요. 구수입니다. 하면은 다 도망갑니다. 에이, 재수없는 인간. 그때 가지게 되는 그 열패감, 세상에 대한 정오심,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해봤고, 또 오랫동안 고시 낭인 생활을 하는, 또 결국은 붙지 못한 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자처럼 이렇게 악마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 되신 분도 있고 다들 착합니다. 이 사람은 유독 무엇에 꽂혔을까요? 그 20대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 1979년 박정희 유신 독재의 마지막이었죠. 그 당시 사법고시생들이 읽었던 헌법책은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나라의 근본적인 결단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지금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국민이 한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모든 서울대학교 권영선 교수, 김철수 교수, 모든 유신독재에 아부했던 그 헌법 교수도 아니고 의용 학자들은 독일의 나치를 찬양했던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를 헌법책 처음부터 끝까지 써놨던 것입니다. 결단주의는 무엇인가? 나치 당이 만들어지고 히틀러가 등장하고,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러한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했던 독재 이론을 제공했던 자가 독일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요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입니다. 헌법책에는 그 당시에는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만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이 결정한다라는 이론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 군부 독재가 또 열렸죠. 역시 결단주의 칼 슈미트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전 세계의 어떤 독재자도 그 이후에 칼 슈미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도 칼 슈미트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이론을 적은 유명한 책이 정치신학입니다.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왜 신학이냐? 그 전에는 근본적인 결단, 그 권력, 결국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야. 군주야, 군주. 루이 14세. 군주는 하늘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았다. 소위 왕권 신수설이죠.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하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이후에
그 하나님과 같은 절대 권력을 누리는 자에 대한 신학적, 정치학적, 이론적 근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때 나치의 등장, 히틀러의 등장, 여기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서 출세해 보려고 등장한 독일 정치학자, 헌법학자가 칼 슈미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의 이름을 정치신학이라고 지었죠.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죽이고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결단은 어리숙고 무식한 민중들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나치당을 만든 히틀러, 그 비범한 한 독재자에게 있다. 이 비범한 독재자가 근본 규범을 결정하는, 헌법을 결정하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다. 비상한 상황에, 예외 상황에 비상한 결단을 하는, 비상계엄 같은 것을 결단하는 자는 국민이 아니다. 그것은 비범한 독재자, 하늘과 마찬가지인 히틀러가 결정한다. 윤석열이가 얼마나 좋아하는 이론입니까? 1, 2, 3 비상계엄, 그게 왜 내란이냐 말이야. 그따위는 너희들 개돼지 같은 국민들, 너희들 백성들의 이론일 뿐이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받은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헌법상 근본규범을 결단하고 비상계엄을 결정하고 예외 상황에서 예외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주권자다라는 것이 1930년대 독일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에서 주장했던 소위 결단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법 이론이 1979년에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해서 12년을 고시 공부한다고 헤매고 있었던 구수 윤석열에게 가슴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한테도 조롱당하고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 저도 겪어봤지만 명절 때 집에 못 갑니다. 집에 가면 온 친척들이 물어보는 거는 허구한 날 듣기 싫은 얘기. 거기다가 하나가 더 항상 붙습니다. 너는 서울법대 나온 놈이 어떻게 그따위냐? 엄청난 세상에 대한 정오심, 여성에 대한 정오심. 그러니까 여성을 정상적으로 못 만납니다. 그 정오심이 결국 검사라는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그 폭력적 권력 행사로,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칼 슈미트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도 되고 영구 집권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사상을 20대 때 형성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이 국민의힘 극우파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폭동, 서부지법 폭동, 엊그저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그 잘난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어게인, 극우들을 대표하는 김문수, 장동혁 인간, 뭔가 그런 인간들이 되겠죠. 그 자들에게 열광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배신자라고 하면 열광하는 전한길과 거기에 추종하는 그 어리석은 TK를 중심으로 하는 나이 처먹은 인간들, 빨리 죽어야 됩니다.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나치 이론에 젊은이들을 동원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이 정치 신학 결단주의를 심어서 젊은이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을 다 두들겨 부시고 테러하라. 이게 나치의 조직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겐트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무시무시한 친위부대 SS였습니다. 딱 서부지법 폭동 난입, 그 젊은이들 지금 재판받고 있죠. 똑같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이런 젊은 변호사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나치의 조직이론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터무니없는 윤의계인 찬탄 반탄 그 헛소리 개소리를 할 수 있느냐? 나치의 이론에 의하면 히틀러 밑에서 선동부 장관을 했던 그 유명한 악마 괴벨스의 이론에 의하면 거짓말은 한 번 하면 안 믿는다. 두 번 하면 의심을 한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을 반복하라 모두가 믿는다. 기왕 하는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하라. 유대인은 다 죽여도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 지금 한국 똑같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짓말 하나를 뒤집어 엎으려면 수백 개의 논문으로도 부족하다.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 그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 10%가 있는 겁니다. 그걸 뒤집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이런데 미치면 정치에 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치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거기에 미치면 안 됩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것은 마약 중독된 사람의 전두엽과 마찬가지로 뇌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의 모택동 문화대혁명 시대 홍위병들을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모택동이가 인민들 잘 살게 한답시고 무식하니까 경제를 모르니까 대약진 운동을 일으켰죠. 그걸로 5천만 명의 중국 인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굶어 죽은 그 농민들의 자식들이 홍위병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택동이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 어린 중학생 나이 또래 10대 걔네들이 오히려 모택동이에게 횟가닥 미쳐가지고 모택동이가 인민들 5천만 명 굶어 죽인 그런 책임을 지고 주석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적 노선을 주장했던 유소기, 류사오치, 덩소평, 덩샤오평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되자 이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홍위병을 동원해서 일으킨 것이 뭐죠? 문화대혁명입니다. 중국을 10년 동안 완전히 문명이 없는 사회로 모든 지식과 과학을 다 박살을 냈습니다. 배운 사람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의학자를 때려 죽이고 북경대 의대 교수님들도 다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그 홍위병 중에 여학생이 임신을 했는데 그 출산을 도와줄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그 홍위병 여학생이 또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칭화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때려 죽였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모택동 사상이 무슨 충돌하는 게 있습니까? 상대성 이론은 전제 조건이 바뀌면 뉴턴의 물리학이 통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통한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너 상대적이야? 그럼 모택동 주석의 그 교리도 상대적이야? 이 나쁜 새끼 때려 죽인 것입니다. 참 지금 보면 웃기지만 중국은 1956년부터 1966년까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모택동이가 죽음으로써 끝난 10년간의 그 암흑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정치에 미친 극좌들이 저지른 일이죠. 그때 내세웠던 중요한 이론이 뭐냐? 조반유리였습니다. 유속이 등소평을 때려 죽여야 되니까 쫓아내야 되니까 뭔가 저 사람이 우리 위대한 마오 주석을 반대해? 실용주의야? 조반, 반대를 만들어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반역의 이유가 있다. 배신자의 이유가 있다. 때려 죽여라. 조반유리.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한동훈이 배신자, 저 새끼 때려 죽여라. 올 1월 달에 저는
한남동 그 극우파 집회에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욕하는 것은 적고 빨갱이는 죽여도 돼, 한동훈이는 빨갱이, 한동훈이는 배신자, 한동훈이는 죽여도 된다. 그 구호가 끝없이 모택동이가 만든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과학자를 때려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부모까지 때려 죽인 그 미친 홍위병을 만든 배신자는 쳐 죽여도 된다. 조반유리. 똑같습니다. 윤의계인과.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자들은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는 정상적인 어떤 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악령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 당시 홍위병들도, 그 당시 나치 밑에서 테러했던 청년들도 결국은 대부분은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팔다리 잘리고 홍위병들이 너무 설치니까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전부 산간 벽지에 보내서 중노동시키고 거기서 팔다리 잘려서 죽은, 굶주려서 죽은, 중노동에 시달려서 죽은 홍위병들이 30%에 달합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TK 늙은 노인네들 세월이 지나면 죽고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살아야 하고 그 젊은이들은 그 악령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의 그 인생의 종말은 뻔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 윤석열이라는 악령의 근본적인 이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20대 12년 동안의 그 구수, 그때 받았던 세상에 대한 정오감, 본인에 대한 열패감을 복수하기 위한 개인의 감정적 이유. 둘째는 그 12년 동안 유신독재, 전두환군부독재 때 수도 없이 이것을 구수하면서 수십 번 이것을 그 당시 의용 헌법 교수들이 쓴 헌법학책에 놓는 카슈미트의 결단지. 내가 결단하면 다 죽여도 된다. 비상계엄해서 내가 영구집권하고 다 정치인들부터 싹 다 죽여버려. 전공의 의사들 다 처단해버려. 라고 해도 된다는 그 악령 같은 히틀러 사상, 모택동 사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석열과 윤석열을 이용한 또 여자 악령 김건희의 그러한 실체를 정확히 알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이런 악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이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역사 시간에 절반을 나치를 반성하는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독일도 2차 대전 이후에 바로 반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지만 약 20년간 1966년까지 나치를 추종했던 자들이 독일 정치를 또 좌지우지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장악을 했던 것처럼, 그러나 독일은 60년대 중반 3인당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됨으로써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고, 그때부터 독일의 어린이들부터 청소년의 모든 교육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어린이들의 교육부터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경제, 건전한 법치주의, 그리고
건전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도록 머리로서만, 공부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인간들이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돈만 알고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 처먹어 내일 모레 죽을 노인네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이런 세상이 유지되면 이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돈을 추구하는 너무나 심각한 이 극단적인 자본주의, 극단적인 양극화, 여기에 대한 극단적인 불만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젊은이들이 이 윤의게인 극우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서부지법을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병철 TV 사이다를 보시는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어서 참여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치에 너무 미치지 마세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보다 더 공부하시고 보다 더 성찰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은 각자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말은 정말로 명언입니다. 감사합니다.